분이라 하옵니다. 부디 부려주시옵소서. 새로 들어온 유모가 고개를 숙인 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과 여인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 찰나 대감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건만 대감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 눈빛, 저 이목구비, 늙고 초라해졌으나 틀림없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졌던 첫사랑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대감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졌던 여인이 어찌하여 유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가득 찾아올 것이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에 이름난 명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3대째 이조판서를 배출한 집안이요. 대대로 충신과 학자를 낸 가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이었지요. 높다란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기와 지붕이 첩첩이 이어졌고 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대감의 댁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올해로 49, 40대 후반의 나이에 전직 이조참판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벼슬도 누렸고 남부럽지 않은 재산도 있었으며 하인들이 즐비한 큰 기와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윤대감의 눈빛에는 늘 허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삶이건만 대감의 가슴 한편에는 메우지 못할 구멍이 뚫려 있는 듯했지요.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왜 저리 쓸쓸한 눈을 하고 계실까? 저 크신 사랑채에 홀로 앉아 뜰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참으로 외로워 보인다고들 했습니다. 대감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윤, 올해로 8살이었지요. 도윤은 아버지를 몇 해 전 병으로 잃었고 어머니마저 상심 끝에 뒤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였지요. 도윤은 할아버지인 대감과 함께 이 큰 기와집에 살았으나 아이의 얼굴에는 좀처럼 웃음이 피지 않았습니다. 부모 잃은 서름이 어린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잠꼬대로 어미를 찾곤 했지요. 몸도 약하여 자주 앓아누웠습니다. 대감은 그런 손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도윤의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하인들도 수군거렸지요. 도련님 눈매가 어린 시절 대감마님을 꼭 빼닮으셨어. 그러게 말이야.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대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닮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닮았다는 말이 어째서인지 가슴 한편을 쿡쿡 찔렀지요. 대감에게는 후처가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지요. 정씨는 본처가 세상을 뜬 후 들어온 후처로 슬아의 10대 초반의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겉으로는 공손하고 얌전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적손으로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정씨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대를 잇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늘 도윤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린 것이 빨리 병이라도 나면 좋겠다는 흉측한 생각을 품기도 했지요.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도윤이 또다시 알아눕자 대감은 유모를 새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정성껏 돌볼 여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 유모가 대감가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자태에는 어딘가 품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고생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뢰었습니다. 분이라 하옵니다. 부디 부려 주시옵소서. 분이. 대감은 처음에 그 이름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흔하디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과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 대감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건만 대감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 눈빛,
저 이목구비. 늙고 초라해졌으나 틀림없었습니다. 서량이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에게 쫓겨나 사라졌던 첫사랑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이름이 차올랐으나 끝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서량도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2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지요. 그러나 서량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대감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분이라 하옵니다. 같은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했습니다. 대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와 마당을 건너고 있었지요. 정씨는 대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유모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는 대감의 모습을. 정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것은 단순히 유모를 맞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왜 저리 얼굴이 굳어 계신 것인가? 저 천한 유모년을 보고 왜 저토록 당황하시는 것인가? 정씨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정씨는 몸을 돌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저 유모년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리라. 그것이 정씨가 품은 첫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대감가의 기와지붕을 비추었으나 어쩐지 그 빛마저 쓸쓸해 보였습니다. 대감은 품속에서 빛바랜 손수건 하나를 꺼내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요. 낡고 빛바랬으나 한쪽 귀퉁이에 수놓인 작은 꽃무늬만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대감은 손수건을 쥔 채 분이라 불린 여인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향.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이름이 가슴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말이 귓전에서 되살아났지요. 내가 아들로 알고 키운 그 아이가 바로 그년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다. 대감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찬바람이 대감의 도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알았습니다. 이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도령님, 저를 잊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25년 전 서량이 윤 도령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았지요. 이제 그 25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량은 본디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비록 크게 이름난 가문은 아니었으나 대대로 선비를 배출한 청빈한 집안이었지요.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여 작은 벼슬을 지냈고 어머니는 그를 아는 어진 부인이었습니다. 서량은 그 슬하에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하여 글을 배웠고 바느질과 수놓기에도 재주가 있었지요. 무엇보다 마음씨가 곱고 성품이 단아하여 보는 이마다 좋은 며느리감이 될 것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서량이 17 되던 해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졸지에 죄인이 되어 먼 곳으로 귀양을 갔고 그 귀양길에서 병을 얻어 숨을 거두었지요.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눕더니 이듬해 봄 서량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서량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양반가 규수에서 죄인의 딸로 전락했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가 되었지요.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남아있던 재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서량은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먼 친척벌 되는 분이었지요. 바로 한양 북촌에 사는 윤씨, 가문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훗날 대감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었지요. 그분은 서량의 딱한 처지를 듣고 거두어 주었습니다. 죄인의 딸이라 하나 어미 쪽으로는 피가 이어진 아이가 아니더냐.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리하여 서량은 윤씨, 대감가의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양반가 규수로서 대접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 친척 고아를 거두었다는 명목으로 안채 구석방에서 지내며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거들었지요. 하인은 아니되 식구도 아닌 어정쩡한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서량은 감사했습니다. 비바람 피할 지붕이 있고 굶지 않을 밥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요. 서량은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뒷마당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젊은 도령이 서 있었지요. 그 도령의 이름은 윤도령. 이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23,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선비였지요.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눈빛이 맑은 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서량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빨래를 하느라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이었건만 서량의 자태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내가 요즘 어머님께서 거두셨다는 그 아이로구나. 윤도령이 물었습니다. 서량은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서량이라 하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인연의 실이 조금씩 엮이기 시작했지요. 윤도령은 글을 읽다 답답하면 뒷마당으로 나왔고 서량은 그곳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 숙여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윤도령이 서량에게 말을 걸었지요. 내가 수놓은 것이냐? 참으로 솜씨가 좋구나. 서량이 놓고 있던 수에는 작은 꽃무늬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찬이시옵니다. 도령님, 과찬이 아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그 말에 윤도령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서량의 기구한 사연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 한마디에 서량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누구 하나 그런 말을 건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윤도령은 서량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서량은 윤도령에게 손수건을 수놓아 주었습니다.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 손수건이었지요. 정성껏 놓았사옵니다. 과거 보러 가실 때 품에 넣고 가시옵소서. 서량이 두 손으로 손수건을 받치며 말했습니다. 윤도령은 그 손수건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간직하마.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처럼 남았지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깊어져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지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희영청 밝은 달이 뜬 밤, 윤도령이 서량을 불러냈습니다.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윤도령이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지요. 이것을 내게 주고 싶었다. 보자기를 펼치니 그 안에는 옥비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옥빛이 고왔고 비녀 머리에는 윤 가문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량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령님, 이것은 내 마음이다. 윤도령이 서량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량아, 나는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이 비녀는 내 약속이다. 반드시 너에게 머리 올려주겠노라. 비녀를 준다는 것, 머리 올려주겠다는 것. 그것은 혼인을 약속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량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령님, 저는 죄인의 딸이옵니다. 이 댁과 혼인할 수 있는 몸이 아니옵니다. 상관없다. 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누명이었지 않느냐. 하오나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너뿐이다. 그 말에 서량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가을밤 달빛 아래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혼례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안주인이 눈치챈 것입니다. 노마님의 노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아들을 꼬드겼단 말이냐. 노마님은 서량을 안채로 끌어다 꿀렸습니다. 죄인의 딸 주제에 감히 이 집안 도령에게 눈을 돌려. 내 아비가 역적이거늘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서량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잘못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죽을 죄라 했느냐. 옳거니 죽을 죄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윤도령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옵니다. 서량을 내치지 마시옵소서. 닥쳐라. 내가 제 정신이냐. 죄인의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이 가문이 무엇이 되겠느냐. 어머니, 이 아이와 혼인하면 나는 목을 맬 것이다.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그 말에 윤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량은 그날 밤 옷보따리 하나만 쥔 채 쫓겨났습니다. 품속에는 윤도령이 건네준 옥비녀만이 남아있었지요. 대문 밖으로 나서는데 등 뒤로 윤도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량아, 반드시 찾아가마. 기다려 다오. 서량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서량은 그렇게 25년 전 그 집을 떠났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지요. 서량은 한양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서량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서량은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딸에 쫓겨난 몸에 아이까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서량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것이 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량은 이제 25년 만에 그 집에 돌아온 것이었지요. 유모분이라는 이름으로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은 땅 위에 수북이 쌓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제법 매서워졌지요. 윤대감가의 별채에는 요즘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유모 분이가 도윤을 돌보기 시작한 까닭이었지요. 도윤은 부모를 잃은 뒤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밥을 차려 주어도 몇 숟갈 뜨다 말았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돌릴 뿐이었지요. 안채에서 보낸 유모들이 여럿 있었으나 도윤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분이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또다시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잠결에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지요. 분이는 도윤의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임계신 곳 비추어라. 천리만리 먼 길이라도 임의 얼굴 비추어라. 오래된 자장가였습니다. 서량의 어머니가 어린 서량에게 불러주던 노래였고 서량이 25년 전 윤도령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지요. 그리고 이제는 서량이 자신의 친손자에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나지막하고 구슬픈 가락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도윤의 뒤척임이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았지요. 분이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도윤의 찡그렸던 이마가 스르르 펴졌습니다. 이윽고 아이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분이는 잠든 도윤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친손자라는 것을, 자신이 낳은 아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서량은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빼앗긴 아들이 이 집에서 자라 혼인을 하고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그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마저 뒤따랐다는 것을, 서량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이를 빼앗긴 뒤 서량은 늘 이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훔쳐보며 세월을 보냈지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혼인하는 모습을, 그리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량은 땅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한 아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서량에게 남은 것은 이 어린 손자뿐이었지요. 그래서 서량은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대감 어머니, 그 무서운 노마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손자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손자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서량이 분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들어온 까닭이었습니다.
서량은 잠든 도윤의 볼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아이의 볼이 어찌나 보드라운지 가슴이 먹먹해져 왔지요. 내 손자야. 입 안으로만 삼킨 말이었습니다.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었지요. 서량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서량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돌보는 것. 그것만이 지금 서량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정성을 다해 도윤을 돌보았습니다. 아침이면 미음을 쏘어 먹였고, 낮이면 볕 좋은 마루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이면 자장가를 불러 재웠지요. 도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밥을 먹기 싫다던 아이가 한 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던 아이가 유무 하고 분이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유무, 이야기 더 해주시오. 유무, 오늘도 그 노래 불러주시오. 도윤은 어느새 분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녔습니다. 부모를 잃고 다쳤던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윤 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은 요즘 부쩍 별채 쪽을 서성거렸습니다. 손자를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었으나 사실 대감의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분이라 불리는 그 여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감은 별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임계신 곳 비추어라. 대감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노래, 이 가락. 25년 전 서량이 자신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가을밤 감나무 아래에서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서량이 나지막이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지요. 대감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방 안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이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대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감은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빛바랜 손수건. 한쪽 귀퉁이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손수건. 25년 전 서량이 자신에게 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향. 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 여인. 어찌하여 25년 만에 돌아온 것이냐. 어찌하여 이 집에 유무로 들어온 것이냐. 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내가 아들로 알고 키운 그 아이가 서량의 아이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도윤은 서량의 친손자가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분이가 도윤에게 저토록 정성을 쏟는 이유가, 분이가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른 이유가, 대감은 처마 밑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장가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대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서량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인가. 25년 동안 서량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살았을 것인가.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서량의 아이인 줄도 모르고, 서량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찬바람이 대감의 도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자장가가 흘러나왔지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임계신 곳 비추어라. 대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00마디만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감이 돌아서는 그 순간 방 안의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그림자가, 저 익숙한 발걸음이. 분이는 잠든 도윤의 이불을 여미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 너머를 바라보았으나 이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분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25년 전에는 도령님이었던 그분. 분이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아이 곁에서 울어서는 안 되었지요.
분이는 다시 도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잠든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분이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유모가 지켜줄게. 반드시. 그 밤 별채의 촛불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마음을 닫았던 아이가 유모 하나에게 저토록 마음을 연다는 것이. 온 집안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도윤은 이제 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분이를 찾았고 밤에 잠들 때도 분이의 손을 잡아야만 했지요. 유모, 어디 가지 마시오. 유모, 오늘도 그 노래 불러주시오. 유모, 이야기 더 해주시오. 도윤은 분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밥도 분이가 떠주어야 먹었고 약도 분이가 다려 주어야 마셨지요. 어린 것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고 눈빛의 생기가 감돌았지요.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유모가 무슨 재주가 있길래 도련님이 저리 따르시나. 글쎄 말이야. 여태 유모가 몇이나 들었다 나갔는데 저 분이라는 여인에게만 마음을 여셨으니 그 소문은 안채에도 전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정씨는 불쾌했습니다. 도윤이 건강해지는 것 자체가 탐탁지 않은데 거기에 유모 하나가 도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니. 게다가 정씨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 유모가 처음 들어오던 날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던 것을, 저 분이라는 여인을 보고 대감이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던 것을, 전연이 필시 무언가 있어. 정씨는 신복하녀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내가 저 유모년의 짐을 좀 뒤져보아라. 마님, 그것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무슨 물건이든 이상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복순이는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이가 도윤을 데리고 뒷마당에 나간 사이 복순이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분이의 짐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복순은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빗 하나, 그리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지요. 조심스레 펼쳐보니 그 안에는 옥비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으나 옥빛은 여전히 은은했습니다. 비녀 머리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복수는 그것을 들고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이것을 찾았사옵니다. 정씨는 옥비녀를 받아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법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천한 유모년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었지요. 인연이 어디서 이런 것을 훔쳐온 게야. 정씨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됐다. 이것으로 전연을 몰아붙이면 되겠구나. 정씨는 옥비녀를 들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도윤과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도윤이 분이의 무릎에 기대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씨가 마루 앞에 섰습니다. 인연, 이것이 무엇이냐? 정씨가 옥비녀를 들어 보였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내년이 어디서 이런 귀한 물건을 훔쳐왔느냐. 천한 것이 양반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니. 당장 도둑년으로 관가에 넘길 테다. 분이는 황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제 물건이옵니다. 뭐라, 내 물건이라고. 건방진 것 같으니 정령이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무릎에 앉아 있던 도윤이 옥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지요. 저것,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문양. 아버지 유품에도 있는 문양이요. 정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물건이 있사옵니다. 거기에도 저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대감이 별채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 발걸음을 옮겼는데 안채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 다가온 것이었지요. 대감의 눈이 정씨의 손에 들린 옥비녀에 멈추었습니다. 순간 대감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 옥비, 저 문양,
비녀 머리에 새겨진 윤 가문의 문양. 25년 전 가을밤 감나무 아래에서 서량에게 건네준 바로 그 옷기녀였습니다. 이것은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 유모년이 귀한 물건을 훔쳐 가지고 있었사옵니다. 당장 쫓아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눈은 옥비녀에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 꿇은 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대감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아들로 알고 키운 그 아이가 바로 그년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빼앗아다 본처 소생으로 꾸몄느니라.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서량이 왜 이 집에 돌아왔는지, 서량이 왜 도윤에게 저토록 정성을 쏟는지, 도윤의 눈매가 왜 자신을 닮았는지, 서량의 아들이 곧 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인 도윤은 서량의 친손자이자 대감의 친손자였던 것입니다. 대감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감, 왜 그러시옵니까? 대감, 정씨의 목소리가 아득히 들렸습니다. 대감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분이를 향해, 아니, 서량을 향해. 그러나 대감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씨가 보는 앞에서, 도윤이 듣는 앞에서, 대감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 비녀, 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비녀는 그 여인의 것이다. 도둑질한 물건이 아니다. 정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어찌 아시옵니까? 알 필요 없다. 내가 안다고 했다. 대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씨는 당황했지요. 하오나, 비녀를 돌려주어라. 정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으나 대감의 눈빛에 기가 눌려 비녀를 분이에게 내던지듯 건넸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러하시다면야. 정씨는 씩씩거리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지요. 대감이 어찌하여 저 천한 유모의 물건을 알아보는 것인가?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반드시 밝혀내리라. 정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별채에는 대감과 분이 그리고 도윤만 남았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도윤이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모, 괜찮으시오. 아이의 목소리에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 도련님. 분이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대감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와 손자의 친할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아니,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대감은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몸을 돌렸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가는 대감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지요. 분이는 대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옥비녀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5년 전 이 비녀를 봤던 그 밤이 떠올랐지요. 분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 울지 마시오. 아이의 따뜻한 손이 분이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삼키며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는 불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알아눕던 아이가 눈에 띄게 건강해지다니요. 도윤은 이제 제 발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웠고 볼에는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지요.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별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모, 저것 좀 보시오. 참새가 날아가오. 유모,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거요? 도윤은 종일 분이의 곁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분이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이 아이가 자신의 친손자라는 것을 알기에 분이의 마음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빼앗긴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유모가 약손이라도 가졌나. 도련님이 저리 건강해지시다니. 오죽하면 대감마님께서도 기뻐하시겠어. 과연 그럴습니다. 윤대감은 손자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어느 날 오후 대감은 분이를 사랑채 앞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분이가 마당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모 분이 고개를 들어라. 대감의 목소리에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으나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서량의 눈을 보았습니다. 서량은 대감의 눈을 보았습니다. 한순간 세월이 멈춘 듯 했습니다. 25년 전 가을밤 감나무 아래에서 마주 섰던 두 사람이 떠올랐지요. 달빛 아래 옥비녀를 건네던 그 밤이, 평생 간직하마 하던 그 목소리가, 대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서향, 미안하다. 25년 전에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낳은 아이를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아서. 그러나 대감은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당 저편에 하인들이 서 있었고 안채에서 정씨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감은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덕에 손자가 건강해졌다. 상을 내리겠노라. 대감이 손짓하자 하인이 비단 한 필과 은 몇 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분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래도 받아라. 이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그 말에 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이는 알았습니다. 이 상이 단순한 상이 아니라는 것을. 대감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러나 분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감사히 받겠사옵니다. 분이는 비단과 은을 받아들고 물러났습니다. 돌아서는 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대감은 분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감은 별채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장가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임계신 곳 비추어라. 대감은 담 모퉁이에 기대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25년 전에도 들었던 노래, 서량이 자신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 대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대감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량이 수놓아 준 바로 그 손수건으로.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다시 만났건만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지요. 대감은 알고 있었으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량은 알고 있었으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침묵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뿐이었지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담장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없는 위안이었지요. 그러나 행복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모른 채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었지요. 안채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요즘 부쩍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감이 저 유모년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상을 내릴 때 대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었습니다. 정씨는 신복하녀 복순을 다시 불렀습니다. 복순아, 내가 저 유모년의 과거를 좀 알아보아라. 과거라 하시면 저 년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년인지 샅샅이 파헤쳐와. 예, 마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노마님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던 침소가 있지 않더냐. 거기 가서 뭐라도 찾아봐. 혹시 노마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을지 모르니. 복수는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갔습니다. 정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정 씨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전연의 정체가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낸다. 그리고 전연과 도윤을 함께 치워야 내 아들이 이 집안을 잇지. 정 씨의 아들은 올해 13살이었습니다. 도윤보다 5살이 많았지요. 그러나 도윤이 적손인 이상 정 씨 아들은 영원히 서열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는 그것이 원통했습니다. 도윤이 없으면 내 아들이 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 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윤과 저 유모년을 쫓아낼 작정이었지요. 그날 밤 별채에서는 자장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대감이 손수건을 쥔 채 밤을 새웠습니다. 안채에서는 정 씨가 흉계를 꾸미고 있었지요.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 아래서 누군가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지요. 늦가을의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쳐올 폭풍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를. 마님, 알아냈사옵니다. 복순이 안채로 달려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정씨 부인은 방 안에 앉아 복순을 맞았지요. 그래, 무엇을 알아냈느냐? 복순이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유무년, 분이라는 여인 말이옵니다. 25년 전 이 댁에서 쫓겨난 여인이옵니다. 정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 이 댁에서 쫓겨났다고. 예, 마님. 노마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다 하옵니다. 먼 친척벌 되는 교수였는데 죄인의 딸이었다고. 정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죄인의 딸이라. 계속해 보아라. 그 여인이 대감마님과 정을 통했다 하옵니다. 젊은 시절 대감마님과.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감과 정을 통했다고. 예, 마님. 노마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내쫓으셨다 하옵니다. 죄인의 딸을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 하시며 정 씨는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여인이 쫓겨난 뒤에 아이를 낳았다 하옵니다. 대감마님의 아이를. 정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대감의 아이를 낳았다고. 예, 마님.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옵니다. 복순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하옵니다. 그 여인이 키우던 아이가. 그리고 그 시기에 본처 마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하옵니다. 정 씨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지요. 설마. 소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사옵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옵니다. 정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큰아들이 그 여인의 자식이란 말이냐. 확실하지는 않사옵니다만 소문이 그러하옵니다. 정 씨의 얼굴에 희색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정보였습니다. 윤대감가의 대를 이은 큰아들이 사실은 본처 소생이 아니라 쫓겨난 천한 여인의 자식이었다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윤의 정통성에도 흠이 가는 것이었지요. 그래,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마님, 그것이. 복순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지요. 노마님 침소에서 찾았사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었사옵니다. 정 씨는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서찰이었습니다. 노마님의 필체였지요. 정 씨는 서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년이 낳은 아이를 빼앗아 왔노라. 본처가 낳은 것처럼 꾸며 입적시켰노라. 본처는 착하여 내 말을 따랐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노라. 이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 했으나 혹시 뒷날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이 서찰을 남겨둔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정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정 씨는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이면 된다. 이것이면 저 유무년도 도윤도 한꺼번에 쫓아낼 수 있어. 복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실 작정이시옵니까? 급할 것 없다. 때를 봐서 써먹어야지.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요. 정씨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전현이 대감의 첫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대감이 전현을 감싸는 것이었어. 이제 다 알았다. 정씨는 서찰을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좀 더 확실한 때가 오면 그때 이것을 꺼내야지. 그날 밤 별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도유는 이미 잠이 들어 곤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으나 비녀 머리에 새겨진 윤 가문의 문양은 아직 선명했지요. 분이는 옥비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처마 끝에서 울고 있었지요. 분이의 머릿속에는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감과 눈이 마주쳤을 때, 상을 받을 때 떨리던 손, 그리고 대감이 했던 말. 이것은 내 마음이다. 그 말에 담긴 뜻을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도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러나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분이는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두려움. 들키면 다시 쫓겨날 것이라는 공포. 그때는 손자와도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절망. 분이는 옥비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령님. 25년 전의 호칭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소녀가 잘못했사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잘못이었사옵니다. 그러나 분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보았으니, 손자의 손을 잡아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설령 내일 당장 쫓겨나더라도 분이는 눈물을 훔치고 잠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분이는 도윤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아가, 할미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분이는 옥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곁에 누워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세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지요. 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채에서 정씨가 서찰을 품고 흉측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향한 칼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첫소리가 내린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윤대감가의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지요. 사랑채에서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지요. 대감은 서량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진실을, 아들이 서량의 아이였다는 것을, 25년 전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그러나 어찌 그 말을 꺼낼 수 있단 말이옵니까?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대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씨가 무서운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윤대감가의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유난히 혹독할 것이었지요. 내 인연, 내가 감히 이 댁에 발을 들여놓다니.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별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나절이었습니다. 분이가 도윤의 손을 잡고 마당에 나와 있을 때 정씨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분이는 황급히 도윤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무슨 일이냐고. 인연이 끝까지 시치미를 때려 하는구나. 정씨가 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독사처럼 차가웠지요. 내년이 25년 전 이 댁에서 쫓겨난 그년이지. 죄인의 딸 주제에 대감마님을 꼬드겨 정을 통하고 쫓겨난 뒤에 자식까지 낳았다며. 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 그것이. 입 닥쳐라. 내가 다 알아냈다. 내년이 유모 행세를 하며 이 댁에 숨어든 것도 대감마님께 다시 붙어보려고 꾸민 짓이겠지. 정씨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이 지나도 그 벌은 못 버렸구나. 천한 것이 양반 도령 꼬시던 버릇을. 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소녀는 그런 뜻으로 온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왔느냐? 말해 보아라.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어 왔다고. 빼앗긴 아들의 자식이라도 돌보고 싶었다고. 어찌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옵니까? 정 씨가 분이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말 못하겠느냐? 그래, 말 못하면 내가 해주마. 정 씨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정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들어라. 인연이 누군지 아느냐? 25년 전에 노마님께서 내쫓은 년이다. 대감마님과 간통한 죄인의 딸이야. 하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떨군 채 떨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굵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윤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와 별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대감. 잘 오셨사옵니다. 이 유모년의 정체를 밝혀냈사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체라니. 무슨 소리냐. 인연이 25년 전 노마님께서 쫓아내신 그년이옵니다. 대감과 정을 통했던 죄인의 딸이요. 뻔뻔하게도 유모 행세를 하며 이 댁에 숨어들었사옵니다. 대감의 눈이 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지요. 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당장 이연을 쫓아내셔야 하옵니다. 아니, 관가에 넘겨 죄를 물어야 마땅하옵니다. 닥쳐라.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 씨가 움찔했습니다. 대감.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라. 대감이 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이 분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 씨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대감, 어찌 천한년 앞에 무릎을 꿇으시옵니까? 대감은 정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눈은 오직 분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향. 대감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분이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본명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서향.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주셨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으리, 내가 아들로 알고 키운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였다는 것을, 어머니가 너에게서 빼앗아다 본처 소생으로 꾸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분이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으리께서 알고 계셨사옵니까?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고백하셨다. 그때 알았다.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었다.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고 너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대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이다, 서향.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대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양반 대감이 그 위험 있던 사내가 유모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정 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대감, 채통이 있으시지. 어찌 천한년 앞에서 닥치라 했다. 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 씨가 뒷걸음질 쳤지요. 대감이 다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양, 용서해 다오. 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전에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쫓겨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내가 낳은 아이를 빼앗긴 것도 몰랐다. 대감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섞였습니다. 이 몹쓸 놈을 용서해 다오. 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왔던 한이, 그리움이, 원망이,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으리.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소녀는 나으리를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마님을 원망한 적도 없사옵니다. 그저. 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를 빼앗겼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사옵니다.
그래도 이 댁 담장 너머로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사옵니다.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사옵니다. 분이가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서 있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사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한 번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한 아들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분이가 무릎을 꿇은 채 땅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왔사옵니다. 손자라도 보고 싶어서, 아들의 자식이라도 돌보고 싶어서, 이 목숨이 닿는 날까지 이 아이 곁에 있고 싶어서. 분이가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나으리, 소녀는 나으리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단 하루도. 대감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25년 만의 손길이었지요. 나도 그랬다, 설향. 나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숨죽여 지켜보았고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정 씨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서찰이 있었습니다. 저 서찰을 꺼내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지요. 정 씨는 조용히 안채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정 씨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이 대감과 분이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정 씨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두고 봐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별채 마당에서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만에 터져 나온 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이 모두 풀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이었지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듣는 이의 가슴까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일은 사흘 뒤에 벌어졌습니다. 별채 마당에서 대감과 설향이 서로의 손을 잡고 울던 그날 이후 윤 대감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대감은 설향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향을 더욱 보살피라 명했지요. 그러나 정씨 부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가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대감,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대감은 정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씨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대감이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아이를 빼앗아 입적시킨 전말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씨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노마님 침소에 있었사옵니다. 노마님께서 남기신 것이지요.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이 서찰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들이 사실은 본처 소생이 아니라 쫓겨난 천한년의 자식이었다. 노마님께서 아이를 빼앗아 입적시켰다. 이 일이 알려지면 윤씨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옵니다. 대감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정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융호년을 내보내시옵소서. 그러면 이 서찰은 영영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이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옵니다. 가문을 위한 충고이옵니다. 정씨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지요. 전현이 이 댁에 있는 한 언제 어디서 소문이 날지 모르옵니다. 전현을 내쫓아야 모든 것이 덮이옵니다. 대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 대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물러가거라. 정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사옵니다. 대감께서 그리 나오신다면 저도 생각이 있사옵니다. 정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며 정씨가 중얼거렸지요. 사흘을 드리겠사옵니다. 사흘 안에 전현을 내보내지 않으시면 이 서찰을 온 한양에 퍼뜨리겠사옵니다. 정씨가 사라진 뒤 대감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서찰이 천근처럼 무거웠지요. 그날 밤 대감은 서량을 불렀습니다. 서량은 대감이 품에 든 서찰을 보았습니다. 대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량은 모든 것을 알아챘지요. 나으리, 안마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사옵니까? 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를 내보내라 하셨지요. 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 25년 전에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나으리. 서량이 대감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량의 눈은 고요했습니다. 슬프지만 담담한 눈이었지요. 소녀가 떠나겠사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나으리, 소녀가 이 댁에 있으면 도윤에게 해가 가옵니다. 서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소녀의 친손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도윤이의 정통성에 흠이 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윤이를 손가락질하옵니다. 천한년의 피가 섞였다고. 대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다. 내가 막아주마. 막을 수 없사옵니다. 나으리. 서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의 입은 막을 수 없사옵니다. 소녀가 떠나면 모든 것이 덮이옵니다.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댁의 적손으로 자랄 수 있사옵니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량아. 나으리 25년 전에도 지금도 소녀는 이 댁에 있을 자격이 없는 몸이옵니다. 서량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손자의 얼굴을 보았사옵니다. 손자의 손을 잡아 보았사옵니다. 나으리의 얼굴도 다시 보았사옵니다.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대감이 서량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서량이 대감의 손을 가만히 풀어냈습니다. 나으리, 도윤이를 부탁드리옵니다. 소녀 대신 잘 돌봐 주시옵소서. 서량이 몸을 돌렸습니다. 대감은 서량의 등 뒤로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서량은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잠들어 있었지요. 서량은 도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지요. 빼앗긴 아들의 아들, 소녀의 유일한 핏줄. 서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량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스쳤지요. 서량은 두 손으로 도윤의 작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가. 서량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할미가 떠나도 건강하게 자라거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할미는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볼 테니. 도윤이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유모. 아이가 잠꼬대를 했지요. 서량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량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 도윤의 베갯머리에 두었습니다. 25년 동안 품고 다녔던 옥비녀. 윤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비녀. 이것이라도 내 곁에 있으마. 서량은 마지막으로 도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 유모. 도윤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며 달려왔지요. 유모, 어디 가시오. 가지 마시오. 도윤이 서량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유모가 떠나면 저는 어찌하라고. 유모, 제발. 서량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도련님, 유모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오. 유모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소.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유모 가시면 저는 아무도 없소.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떠났소. 유모마저 가시면 저는. 서량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량이 무릎을 꿇고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아가. 두 사람은 한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별채 마당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멀리 사랑채에서 대감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두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참 뒤 서량이 도윤을 떼어놓았습니다. 도련님,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유모.
서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등 뒤로 도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량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25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때도 서량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 윤도령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서량의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바람에 흩어졌지요. 서량은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별채에서 도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무, 유무. 아이의 울음은 한참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윤 대감가의 기와 지붕을 휘감았습니다.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그 밤 윤 대감가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그러나 윤 대감가의 별채에는 눈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이 알아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량이 떠난 뒤 도윤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유무, 유무. 아이는 잠결에도 유모를 찾았습니다. 눈을 뜨면 유모를 찾았고 눈을 감아도 유모를 불렀지요. 아이의 볼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을 지어 먹여도 차도가 없었지요. 마음의 병이 옵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사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대감은 손자의 머리맡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야윈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서량을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량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으나 서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감의 마음이 타들어갔지요. 그런데 정씨 부인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알아누운 도윤을 바라보며 흉측한 생각을 굴렸습니다. 저 아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가 된다. 저 아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정씨는 신복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아, 내가 도윤을 데리고 나가거라. 마님, 그것이 무슨, 어디 먼 곳에 버려두어라. 아무도 모르게.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그것은 어린 도련님을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거역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복순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지요. 복순이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알아눕느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갔지요. 눈보라가 두 사람의 자취를 덮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별채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도련님이 안 계셔. 도련님이 사라지셨어. 하인들이 별채로 달려왔습니다. 도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이불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대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윤이가 어디로 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대감은 하인들을 풀어 도윤을 찾게 했습니다. 온 한양을 뒤졌으나 도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대감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늙은 종 막동이가 대감 앞에 나타났습니다. 막동이는 70이 넘은 늙은 종이었지요. 이 집안에서 50년을 일한 자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막동이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도윤이를 봤느냐? 간밤에 복순이가 도련님을 업고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복순이라면 안마님이, 예, 안마님의 신복이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씨, 대감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정씨는 방 안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대감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내년이 도윤을 어디로 보냈느냐? 정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복순이 도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본 자가 있다. 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정 씨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사옵니까? 대감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복순이 제 마음대로 한 짓이지요. 저와는 상관없사옵니다. 대감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막동이가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더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막동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25년 동안 품고 있던 죄를 고하겠사옵니다. 대감이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25년 전 노마님의 명을 받들어 서량아 씨를 감시한 것은 소인이었사옵니다. 대감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량아 씨가 아이를 낳으신 뒤 그 아이를 빼앗아 온 것도 소인이었사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사옵니다. 서량아 씨에게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 엄포를 놓은 것도 소인이었사옵니다. 이 모든 죄,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 했사오나 막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사라지셨다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사옵니다. 노마님은 돌아가셨으나 그 죄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막동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요. 이것은 노마님께서 소인에게 맡기신 문서요입니다. 혹시 일이 틀어지면 증거로 쓰라 하셨사옵니다. 대감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마님의 필체였습니다. 서량의 아이를 빼앗아 입적시킨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막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간밤에 안마님께서 복순에게 도련님을 데리고 나가 버리라 하신 것. 소인이 엿들었사옵니다. 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늙은 것이 헛소리가 아니옵니다. 소인은 지난 50년 동안 이 댁에서 눈과 귀가 되어 살았사옵니다. 안마님께서 하신 말씀 한 글자도 틀림없사옵니다. 대감이 정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감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요. 정 씨, 내년이 내 손자를 해치려 했구나. 대감. 내년이 서찰로 나를 협박하고 서량을 내쫓고 이제는 내 손자까지. 대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내년의 죄를 관가에 고할 것이다. 정 씨가 대감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감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닥쳐라. 협박죄의 아이를 해치려 한 죄. 내년은 용서받을 수 없다. 대감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2년을 가두어라. 관가에 넘길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라. 하인들이 정 씨를 끌어냈습니다. 정 씨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대감, 제발. 그러나 대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막동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이 도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느냐? 소인이 뒤를 밟았사옵니다. 성 밖 폐가에 두고 온 것 같사옵니다. 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말발굽이 눈을 헤치며 달렸지요. 성 밖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감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구석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도윤이었습니다. 아이는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대감에게 달려왔습니다. 대감이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으냐?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아이가 대감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감도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왔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대감은 손자를 꼭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정 씨는 관가로 넘겨졌습니다. 협박죄와 아이를 해치려 한 죄가 물어졌지요. 정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외가로 보내졌고 정 씨는 먼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마님의 과거 범행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을 탓하기보다 살아있는 정 씨를 손가락질했지요.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악인은 응징받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서량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도윤은 할아버지 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유모는 어디 계셔요? 유모를 찾아주세요. 대감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찾아올 게다. 반드시. 대감은 다시 사람을 풀었습니다. 서량을 찾아오라고. 반드시 찾아오라고. 눈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얼굴을 내밀었지요. 기나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정씨가 관가로 끌려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감은 사람을 풀어온 한양을 뒤지게 했지요. 서량을 찾아오라고. 반드시 찾아오라고. 도윤은 매일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유모가 오시면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아이는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지요. 볼에는 아직 혈색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지요.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찾았사옵니다. 서량 아씨를 찾았사옵니다.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마루에서 뛰어내렸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서량이었습니다. 유모.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서량이 무릎을 꿇고 도윤을 받아 안았지요. 도련님, 도련님. 두 사람은 한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서량이 도윤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많이 야윗구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구나. 유모가 떠나시니까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도윤이 서량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안 가실 거지요. 다시는 안 떠나실 거지요. 서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다시는 안 간다. 유모가 약속한다. 대감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량이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서량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감이 양반의 채통을 버리고 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서향.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에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서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내가 낳은 아이를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았다.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살았는지도 몰랐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정씨의 협박에 너를 보내고 말았다. 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몹쓸 놈을 용서해 다오. 제발. 서량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왔던 한이, 그리움이, 원망이, 그 모든 것이 눈앞의 남자를 보니 녹아내렸습니다. 서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서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나으리를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나으리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서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그리웠사옵니다. 그저 그리웠사옵니다. 대감이 서량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마주 잡은 손이었지요. 두 손 모두 세월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담긴 마음만은 25년 전과 같았습니다. 대감이 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손수건. 한쪽 귀퉁이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이것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서량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으리. 25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본 적이 없다. 서량이 손수건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수놓아 준 바로 그것이었지요. 과거 보러 가실 때 품에 넣고 가시라 했더니 평생 간직하겠다고 했지. 두 사람은 손수건을 함께 쥐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관통해 온 사랑의 증거였지요. 도윤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모는 왜 우시는 거예요? 대감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유모예요. 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분은 내 친할머니시다.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친할머니요. 대감이 도윤의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낳으신 분이시다. 25년 전에 이 댁에서 쫓겨나셨다가 너를 보고 싶어 유모로 돌아오신 것이다. 도윤이 서량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용서해 주겠느냐? 진작 말하지 못한 것을. 도윤이 서량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서량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할머니 있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유모였어요. 서량이 도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유모가 할머니다. 이제 다시는 안 떠난다. 할머니가 평생 내 곁에 있을 게다. 세 사람은 마당에서 한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지켜보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윤대감가의 경사가 났습니다. 대감이 서량을 정식 안주인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양반 대감이 쫓겨났던 여인을 안주인으로 삼다니. 그러나 대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25년 전에 해주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해주는 것이다. 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서량은 더 이상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분이라는 가명도 버렸습니다. 서량은 서량으로서 윤대감가의 안주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서량의 친손자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옥비녀와 막동이의 증언, 그리고 노마님의 서찰이 모두 증거가 되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기이한 인연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25년의 한과 사랑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뿜고 있었지요. 별채 마루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과 서량, 그리고 도윤이었습니다. 서량이 도윤의 머리를 무릎에 눕히고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임계신 곳 비추어라. 천리만리 먼 길이라도 임의 얼굴 비추어라. 25년 전에 부르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대감이 서량의 곁에 앉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으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지요. 도윤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노래 좋아요. 서량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불러줄게. 대감이 서량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25년의 한이 풀렸다는 것을.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봄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습니다. 매화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지요. 윤대감가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이옵니다. 진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량은 한 번도 사랑을 잊지 않았사옵니다. 대감 또한 첫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지요. 그리고 그 진심은 끝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헌신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도 기억하시옵소서. 서량은 25년 동안 자식을 빼앗기고 홀로 눈물을 삼키며 살았사옵니다. 그러나 하늘은 끝내 그 한을 풀어주었지요. 악행을 저지른 자는 벌을 받았고 참고 견딘 자는 마침내 행복을 되찾았습니다.